영하 20도. 발에는 다 헤어진 신발.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순간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수천만 명의 삶을 바꾼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수용소에 도착한 첫날, 죄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줄을 섰습니다. 한 독일 장교가 다가와 손가락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은 노동수용소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줄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목욕하러 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한 곳은 가스실이었습니다. 프랭클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으로 결정되는 현실.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하루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새벽이 되기도 전의 기상, 얼어붙은 날씨 속에서 끝없는 점호, 하루 종일 이어지는 강제노동, 그리고 저녁이 되면 겨우 연명할 만큼의 빵 한 조각과 묽은 스프. 굶주림은 늘 사람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죄수들의 대화는 대부분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먹던 따뜻한 빵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먹었던 스프를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픔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갉아먹었습니다. 그런 환경이라면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으로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목격합니다. 어느 날 자신도 굶주린 한 죄수가 자신의 빵을 더 약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몫을 나누었습니다. 프랭클은 그 장면을 오랫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거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어떻게 행동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배웠다고 말입니다. 수용소는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프랭클을 버티게 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강제 노동을 하며 끝없이 눈 덮인 길을 걸을 때마다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그는 아내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야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수용소에 있는 만큼은 아내와 함께 대화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프랭클은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내 곁에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목표이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 오랜 시간 연구한 원고를 옷 속에 숨겨가지고 갔습니다. 그 원고는 그의 평생 연구가 담긴 소중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소지품은 압수되었고 원고 역시 사라졌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마 허무함과 절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나간다면 반드시 이 연구를 다시 쓰겠다. 그 다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는 버려진 종이를 구할 때마다 생각나는 내용을 적었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정리했습니다. 훗날 그는 실제로 살아남았고 그 연구는 로고테라피, 즉 의미를 중심으로 한 심리치료 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그가 수용소에서 삶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책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한 가지 질문을 평생 붙잡았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좋은 직장만 얻으면 행복할 텐데, 좋은 집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행복은 쫓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고. 프랭클은 세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누군가는 책을 쓰고,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는 영상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남기는 가치입니다. 프랭클 역시 수용소에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간다면 반드시 이 경험을 기록하겠다. 그 다짐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붙잡았고 그 사명이 절망 속에서도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바라보는 감정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과 존재 자체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는 수용소에서 아내를 떠올리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위해 버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사랑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랭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사를 잃은 사람, 큰 병을 진단받은 사람, 가족과 이별한 사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조금씩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넘어질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고통 속에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것인가. 프랭클은 말합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각자의 수용소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고 있고 누군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프랭클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내일도 살아가려 하십니까?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삶은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끝까지 놓지 않을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한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내일도 일어나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책으로 삶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저는 책근육이었습니다.